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5월 31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선거 D-3일입니다. D-3일 내일 일요일, 올해 월요일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선거고 사전투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일단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와 있고 그 전까지는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또 ARS 조사에서는 이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딱 깜깜이가 됐는데 그게 지난번 17일 그러니까 28일부터 깜깜이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7일 날 저녁 8시에 시작된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그 젓가락 발언에 나와서 지금 그 파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깜깜이에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도 오늘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서 한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수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격차가 줄어드는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전반적인 그 판세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한테 4대 악재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4대 악재. 4대 악재입니까? 예, 저는 이제 예. 상당히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봅니다. 예. 첫째가 뭐냐? 바로 이제 선관위에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 있잖아요. 예.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어제 특히 그제. 예. 그러면서 두째 날에는 사전 투표율이 뚝 떨어지가 예. 결국은 이제 저번 대선보다는 오히려 2%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첫날에는 예. 앞질렀죠. 전날에는 뭐 난리 났죠. 뭐 40%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나왔었죠. 예. 이런데 선관위의 부실, 부정 의혹 이것 때문에 우리 우파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두째 날 사전 투표를 예언 주잖아요. 예. 이게 첫째 악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전에 말한 이동호하고 이재명 젓가락. 예. 지금 옛날에 대파 들고 가듯이 젓가락 들고 투표장 가야 되겠다. 예.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가 오죽하면 사과했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예, 아주 한 줄 했어요, 한 줄. 예. 근데 뭐 진정한 사과는 아니지만 이게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유시민. 유시민은 이제 망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예. 완전히 여성 비하, 노동자 비하, 학력 비하. 그렇죠. 이것도 사과하라고 한 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사과하는 게 오늘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궤변은 계속 더에게 했습니다. 분노를 자아내고 세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6월 5일 날 예. 이화영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대법원에. 아. 이러면서 이게 또 사법 리스크가 예. 완전히 재점하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만에 하나 되더라도 그 다음 날 예. 이화영이가 800만 불이 유죄가 되면 예. 100% 유죄거든요. 예. 왜 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이부. 예. 따라서 그러면 뭐 미국 관계라든지 그렇죠. 재판이 또 중단되냐 안 되느냐. 예. 거기에 이재명 재판이 7월 22일 날 예. 3차 준비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화영과 김성태는 중단이 안 되는데 예. 이재명만 중단되면 문제되죠. 그렇죠. 요런 데 사본이 있을 거. 예. 그러니까 크게 선관위 문제, 예. 그다음에 이동호 문제, 예. 그다음에 유시민 문제, 예. 그다음에 사본이 있을 거. 예. 이런 게 이슈가 전부 이재명한테 불리해요. 예. 따라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김문쪽으로 유리하게 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그럼 6월 5일 날 이하영이 이제 선고가 내려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징역 7년 몇 개월 받았잖아요.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공범이잖아요. 예. 이재명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범이면은 이게 상당히 상황이 이상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과연 선고는 할 수 있을까요? 선고합니다. 선고를 해야 왜냐하면 됩니까? 선고일이 잡혔어요. 예. 선고기일은 잡혔는데. 좌파들은 자꾸 또 정치 개입 아니냐. 예. 근데 이화영이 항소심이 12월 달에 선고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은 최장 6개월간 구속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5일 하는 게 너무나 안 많고. 하면 이제 석방 때 해야 되는. 예. 야, 석방이 그거는 되는 석방을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요게 이제 전원합의체로 안 가고 예. 대법원 2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경미 하나가 반대했으면 전합의 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반대 안 했네. 안 했다고 예. 봐야죠. 예. 결국은 이제 주심이 누구냐? 박영재입니다. 예. 저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예. 10대2 주심. 예. 그게 이번 주심이에요. 예. 박영재. 예. 그다음에 권영준. 예. 그다음에 가장 우파 엄상필. 예. 그다음에 오경미인데 네. 부에서 결정했다는 말은 저는 이게 100% 상고 기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고 기각이다. 그러면 이제 형이 확정되면은 그러면 그 공범은 이제 계속 그 형을 살아야 되고 예. 또 다른 공범은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되면은
그냥 그 뭐 재판도 자기들이 이제 중단시키고 이랬으니까는 자기 재판은 이제 진행이 안 되도록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그건 엉망이 이화영하고 예.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세 명이 공범이거든요. 공범이죠. 재판이 2번 진행됐어요. 예. 세 번째 재판이 7월 22일인데 예. 수원의 그 송병훈 부장판사 예. 11부예요. 예. 그러면 이재명이 중단법 만들면 그럼 공범자도 중단시키게 되냐? 그럼 공범자만 재판을 하면 정인 다 분리되잖아요. 예. 이게 판결문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엄청난 경론이 일어날 거고 예. 아마 이제 재판 중단법을 만들거나 예. 이러면요. 또 이게 법조계 이번에 1,004명이 예. 들고 올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판사는 재판 진행하려고 예. 할 수 있고 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법을 만들고 하면 예. 또 이게 법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통과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게 시간이 한 2-3달 걸리잖아요. 국무위원 뭐 국무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제 저는 만약에 이재명이 되더라도 재판 중단 예. 엄청나게 그 경론이 또 벌어진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 84조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는 그냥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법사위까지 올려놨잖아요. 이게 자기가 집권하면은 바로 이제 처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것이 법령이 공포가 되려면은 그냥 그 국회에서 땅땅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야 돼요. 네. 심의 의결을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데 이게 국무회의가 며칠 전에 그 기사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때 구성된 국무위원들이 사표 내려고 한다. 예. 사표 내려고 하는데 지금 2조 대행이 막고 있다. 사표 내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막고 있지만은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사표 다 내죠. 예. 내면은 국무회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니 사표 낼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심의를 안 할 수도 있고 심의를 안 할 심의해서 수도 있죠. 부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결시켜 버리면 되죠. 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은 자기 내각 당선되면은 만에 하나 자기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 기간이 그 문재인 때 보면은 완성된 게 한 그 2달 가까이 걸렸어요. 55일인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전에 정말 고법이 그 선거법 18일 날 돼 있잖아요. 예. 18일 돼 있고 고법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그 전에 선고를 해버리면 예. 그러면 그 이재명 내려와야 돼요. 바로 만약에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3개 관세 있죠. 예. 이걸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시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피고인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조희대 특검부터 말도 안 되게 대법관을 뭐 늘린다든지 예.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 그 법원도 원칙대로 하면 뭐 충분히 저는 뭐 6월 18일 날 예. 선고하고 그렇죠. 대법원도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걸 떠나서 그에 대해서 워낙 비판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출범부터가 예. 이재명 출범부터가 이게 저는 순탄치 않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되더라도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이재명 정부가 당선돼도.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선을 막는 거죠. 예. 막아서 정권 재창출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봐요. 이 막판에 저도 여론조사 추이를 좀 오늘 취재를 해보고 하니까 막판에 대역전 시킬 수 있는 게 딱 2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는 저는 여성표라고 봅니다. 예. 여성들 분노표. 또 하나는 마지막 그 보수 총집결. 총집결에서 투표장으로 몰려나가자. 제가 8080 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거 너무 안 된다. 기왕에 할 거면 9090 하자. 그래서 8호 정도만 해도 8호만 해도 이게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특히 그 영남 지역에서 또 특히 TK 지역에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했을 때처럼 이 80% 이상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자, 이거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성표 먼저. 여성표가 그 이정현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그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그리고 이동원 논란 또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유시민 망언 이것을 가지고 논두렁에서 삼삼 줍듯이 했다. 대역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성표. 예. 여성표는 저는 상당히 그 올 수 있는 게 예. 이동호가 이제 그 이준석이가 인용한 거 있잖아요. 네. 요도의 젓가락. 이거는 이제 남성일 수도 있어요. 앞에 그 세자가 돼 있거든요. 남성입니다. 예. 예, 그런 언급을 안 하더라도. 네, 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공장에 4개 발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는 댓글이 600개 넘어요. 그렇죠. 전체를 다 보면요. 여성 비하 발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그 앞에 3개만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게 그
이준석이가 인용한 거는 뭐 남자 여자 이게 뭐 본질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게 이동호 쓴 전체 글들이나 공장의 전체를 보면 여성 비하가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 이준석한테도 타격을 주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재명한테도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유시민. 유시민. 오히려 이제 그 김어준하고 할 때 실제는 옛날에 또 이재명하고 김용호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실제 좌파 중에 이재명을 가장 밀어주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의 멘토가 이해찬이고 그렇죠. 그게 보좌관이 유심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으로 보거든요. 그렇네. 이해찬까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설란영 여사를 엄청나게 비난해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하했잖아요. 이게 여성표에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설란영 여사가 독서광입니다. 책을 많이. 그런 게 유명합니다. 저는 여러 번 봤잖아요. 집에도 가보고. 진짜 게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도 이게 명문 고등학교 나온 겁니다.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그렇죠. 노조위원장까지 했으면. 25살에. 근데 그 문제는 딸이 있잖아요. 딸도 그 영상 편지를 아빠한테 썼어요. 그러고 딸하고 다정하게 사전 투표를 개항해서 했잖아요. 이런 그 김동주 씨, 설란영 여사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여성들이 볼 때는 전부 김문수 보고 흠잡을 게 없잖아요. 아마 저는 상당히 이탈할 걸로 이재명, 이준석을 이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지금 추이를 보면은 어쨌든 그 주부청, 특히 주부청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 투표를 하는데 주부가 분노를 하면은 그 가정이 분노를 한대요. 맞죠? 주부가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 제 집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실제로. 분노를 하면은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맞아, 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부가 분노를 하면은 한 가족이 다 분노를 해서 그 분노 투표가 상당히 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맘 카페라든지 또 부동산 그렇죠. 여러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분노하고 있고 실제 그 설란영 여사가 또 찬조 연설을 했어요. 아주 내용이 좋아서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SBS 조회수가 제가 90만 가까이 확인했거든요. 엄청납니다. 찬조 연설이 그냥 100만 가까이 되네.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하나만 SBS 전체적으로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또 특히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망언을 폭언을 한 유시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이해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해찬. 어제 제가 어디 시사 프로에 나갔는데 그 좌파 패널이 뭐 지금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유시민이. 근데 자기가 그 전에 다른 당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 이해찬하고 그 연결이 되는 인물이 그런 망언을 했기 때문에 분노 투표, 그리고 또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그리고 이동호의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주부들의 분노 투표가 현장에서 분출이 되면은 이게 결과가 뒤집을 수 있다. 또 하나가 막판까지 이 지지층 총결집해야 된다. 제가 지금 오늘 취재를 한 결과로는 굉장히 급속도로 결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층 결집도가 100으로 치면은 한 90까지는 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 그런데 마지막 100도 넘어버려야 되는데.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서문시장에 나타났어요. 야,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래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잘 안 합니다. 선거 두고. 근데 진짜 나타나서 서문시장 사람들하고 만나서 서로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물론 마이크는 안 잡았습니다. 천박하게 있고 문재인처럼 풀은 옷 입고 총선 때 그렇게 다닐 수는 없죠. 자, 그런 것도 좀 지지층 총결집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도 김문수하고 오찬하면서 껴안고 막 덕담했잖아요. 여의도에서 껴안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달성 사저에서 만났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 생가와 유경수 여사 생가를 동선을 같이 움직였잖아요. 얼마 전에요.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유영하 변호사하고 그렇죠.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이제 그냥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심장과 같은 여기잖아요. 상징이죠. 민심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사전 투표는 대구가 제일 낮아요. 근데 이거는 전략이 있다 보거든요. 전략적 투표. 왜냐하면 이게 못 믿겠다. 사전투표 관리를. 어제 난리가 났으니까 어제. 저는 요게 낮다 해도 본투표는 저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본투표에서 다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요.
전라남북도 광주 합친 게 그 TK하고 비슷할 겁니다. 예, 예. 아마. 그래서 저는 역대 보면 약간 TK보다 투표율이 좀 낮았긴 한데 예. 득표율도. 예. 그러게 이번에는 뭐 저는 상당히 TK가 승부처로 호남을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본투표가 대거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짜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영천 고향에 그다음에 경북 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봤을 때 좀 압도적으로 예. 진짜 8080이든 이렇게 밀어주고 예. 그러면 이게 호남의 차이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산 경남에서 예. 또 차이 나잖아요. 예. 이걸로 이게 앞지르면요. 예. 저는 충청도는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 의석수가 틀려요. 예. 역대. 아, 그럼요. 그다음에 예. 서울도요. 예. 저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 봐요. 예. 그다음에 경기가 의석수는 적어도 우리가 인천이. 네. 그러니까 인천 같은데 전체 큰 선거는 광역단체장 네. 우리 많잖아. 그러면 이게 경기도도 유종복 시장도 부천에서 있고. 3번 했고 네. 도에서 2번 했잖아. 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영남에서 이재명이를 조금이라도 앞지르면 네. 충청이나 크게 그 수도권에 아주 불리하진 않다. 네. 이렇게 그 판세를 종합적으로 네.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문시장까지 직접 간 것은 물론 과거 선거의 여왕 이때처럼 막 유세해서 막 표를 가지고 오고 이런 측면보다는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애국이잖아요. 애국심. 애국심인데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볼 때도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나온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 이 어떤 응집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 4대강이나 청계천 있잖아요. 아, 예. 지금 이게 4대강 보호 있죠. 예. 이걸 이게 개방한다, 또 해체한다. 예. 난리거든 농민들이. 그렇죠. 농사짓던. 예, 예.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유시민 때 하나 빠뜨린 게 예. 이자가 그다음 해명한 게 노무현 재단 그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됐잖아. 그러니까. 근데요, 내가 하나 물어봤지. 예. 야, 노무현의 부인은 누구냐? 권양숙이다. 예. 야, 권양숙이 학벌은 이야기 안 하지만 예. 훨씬 설란령 여사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죠. 고졸이죠. 그런데 상고졸. 권양숙 여사는 아마 고등학교 중퇴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디서 설란령 여사 갑자기 학력을 비하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권양숙하고 비교해봐라.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자기한테 장관 자리까지 준 그 노무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좌파 유시민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좌파 진영 전체가 지금 완전히 어떤 자기들은 평등 이야기하면서 뭐 계급화 시키고 있고 양성 평등 이야기하면서 여성 차별하고 무슨 뭐 그 근로자 그 우대한다 노동자 우대한다고 하면서 생산직들 그냥 뭐 그 우습게 취급을 하고 그게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문제를 하니까 또 흥분되는 게 좌파들은 여성을요 네. 동등한 인격으로 예우를 안 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 박원순 예. 국단에서 했잖아. 그럼요. 그다음에 아, 예. 오거돈, 예. 오거돈. 예, 안희정. 그다음에 그 안희정. 예. 그다음에 많습니다. 그 박완주라고 있어요. 예, 그 박완주. 예, 그 그다음에 해관의 여비서. 예, 예. 정봉주. 네, 정봉주. 그것도 커피숍에 그렇네. 정봉주. 전부 다 그다음에 그렇네. 새천년 NHK 가보면요. 예. 거기 뭐 우상호, 예. 송영길, 막 송태남들 막 아이고, 있잖아요. 참. 네. 박노해. 이렇습니다. 예. 진작에 좌파들 중에 그 민낯이. 여성 저는 이런 게 이재명은 김부선이하고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김부선하고 예. 우리 여성들이 이런 좌파들의 위선 예. 이걸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의 분노표 그리고 영남에서 총결집하는 이 잘못하면은 나라 망한다. 지금 오늘도 그 조선일보 이 보시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처벌한다. 자, 내란 처벌한다. 그런데 이 보면은 제가 좀 그 눈에 갔던 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내란 처벌 대상 1호가 추경호입니다. 그렇죠. 당시 원내대표. 그러면 추경호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그 마지막 편수 하나 더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 것이 이준석과의 단일화인데 일단은 사전투표에서는 이제 물건을 갔죠. 사전투표가 뭐 한 전체 한 40% 가까이 나서 30몇 퍼센트 나니까 3분의 1 이제 투표를 했다고 보면은 이 전체 투표를 하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이미 투표를 끝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투표를 한 70%로 잡으면은 자,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하는 게 절반 이상이나 분위기상 도움 되죠. 예.
근데 그 이재명이나 오늘도 김민석이가 네. 계속 마지막에 단일화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아마 자기들에게 김 빼기 하려고 할 거다 이제. 예, 김문수하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는데 할 거다. 예.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좌파 그 편이라는데 진짜 단일화 할 거라고 믿어서 하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래. 자기들이 바보냐 단일화 안 할 건데 단일화 이제 그 계속 주장하면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하고 뿌리가 같다. 다 내란 세력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득표 전략상으로 단일화를 떠들고 있거든요. 저는 뭐 단일화가 어렵다 봐요. 제가 이준석 쪽에 그 몇 명 임원들 물어봤더니 거기 밑에 있잖아요. 근데 뭐 후보가 제일 강경하대. 이제 이준석이 예, 자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 제정신을 판단 못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 대선 오가 막 끝까지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사례 분별이 잘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끝까지 저는 완주할 거로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이제 그 준직명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 예. 요 준직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표 방지 심리를 극대화해서 그렇죠. 이준석이 득표율을 5에서 7% 정도 묶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 요거 하나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수지론을 하는데 저수지 뭐냐면 이게 그 오히려 중도나 2030이 이재명 쪽으로 갈 걸 막아주는 오히려 그 이재명 표를 잠식시키는 저수지에 가둬버리는 가둬버리는 요런 데 역할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전에 우리 혼술에 제가 봤는데 그 이재희 이준석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지금 이준석이가 그래도 이게 젓가락으로 해가 많이 도움 줬잖아. 도움 주고 있죠. 젓가락 발음부터 이런 식으로 그 이준석이가 이재명을 저격해서 둘 다 참여하면요. 이게 우리 단일화만큼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이준석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압하는 이재희 플러스 그다음에 그 준직명 따라서 이게 그 사표 방지 심리를 극대화해서 한 자릿수 중에 5%에서 7% 사이. 그러면 이게 여론은 10% 이상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5%가 저절로 오도록 국민회에서 강제로 이게 단일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6월 2일 자정까지 6월 2일 자정까지는 이제 그렇게 막 하고 6월 2일 자정 지나서 6시 투표 시작되기 전에 단일화를 하면은 그때까지는 이준석 역할이 있으니까 놔두고 서로 싸우게 이재희 서로 뭐 진흙탕 싸움하게 놔두고 자정 지나서 전격적으로 단일화 하면은 약간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분위기상 해가지고 또 희망이 생기면 투표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투표율을 올리고. 투표를 올리고. 이제 희망이 생기고 막 이러면 효과는 있죠. 근데 뭐 이준석 할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이준석이 할 가능성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준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명이 나를 징계해서 의원직 박탈시키려고 한다. 제명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한 몇 명만 거기 동의하면은 진짜 이준석 배지 날아가요. 그렇죠. 제명한 3분의 2니까. 한동훈 개만 그러니까요. 한동훈 3분의 2니까 배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그 이준석 배치를 하는데 찬성하고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다음에 조국당 있고 뭐 진보당하고 하면 자기 당은 3명뿐이 없으니까 배치가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자기 배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막판에 국민의힘 가서 이제 그 조건을 내는 거죠. 날 배치 지켜주고 내가 후보 단일화. 자정 이후에 6월 1일 자정 이후에 또 하나는 저는 자금 문제라고 봅니다. 자금. 이 상태로 가면 이준석은 한 자릿수 득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 7% 하게 되면은 선거 보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비용 보전 10% 해야지 절반 받거든요. 15% 해야지 그 전액 받는데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단일화를 정치권에서 하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줍니다. 아마 그걸 노리고 단일화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는 일단 봅니다. 저도 저는 제명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단일화 안 하면요. 이게 무기명 투표죠. 무기명이죠. 인사 문제잖아요. 그럼 이게 그 190명은 제명들은 다 간다 봐요. 다 가죠. 이동호 젓가락으로 말도 안 되겠으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죠. 끝까지 단일 안 하고 분열주의 배신자고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된다 하면 오늘. 거기다가 한동훈계가 있잖아요. 한동훈 그렇지. 입장에서는 이준석이하고 라이벌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예 날리려고 하겠네.
사유 자체는 제명할 사유는 아니죠. 예. 이준석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뭐 표현상에 이제 표현이 예. 아주 거칠고 뭐 폭언이었죠. 그럼 그게 옛날에 뭐 닭의 목은 비틀어도 하던데 Y에서는 뭐 사유가 있어서 제명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진짜 이준석이가 제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 막으려면요. 국민의힘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그렇지. 요걸 이제 그 요즘 전문 용어로 소도론이라고 소도. 아, 소도. 옛날에 도망가면 도둑이 도망가도 못 잡는데. 예. 예. 우리 그 있잖아 뭐 범죄자들이 도망가도 신성불가침. 예. 그건데 다 살려면 들어라. 한덕수가 그래. 한덕수도 내란 수사 딱 하다 보니까 출국금지 됐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김문수 지지합니다. 아, 참. 이러잖아요. 좀 있으면 이준석이가 또 명태균 게이트가 있더라고. 아, 있죠. 명태균. 예. 그다음에 성접 때도 또 할 수 있어요. 예. 무혐의하면 나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도 버틸려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한덕수도 그렇고 또 홍준표 나가면 한번 봅시다. 홍준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저는 사법 처리된다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 정치 보복에 살아남으려면 국민의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그렇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 소도론이라고 합니다. 아, 소도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들어올 수 있죠. 저도 마지막까지 그럼 도움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5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고 있는 세종의 법대로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지금 마지막이 거의 재밌네요. 이준석이 이제 국힘으로 도망을 온다. 살려고. 방탄 거기 안 그러면 죽죠. 살려줘 하고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받아줘야지. 저는 도움 된다니까 받아줘야지. 그렇지. 일단 근데 이제 그게 빨리 들어오지 말고 지금 한 이틀 동안 좀 같은 이전 투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투표 직전에 들어오면은 맞네. 그렇다면은 이거 좀 희망이 확실히 생겼다 해서 투표를 확 올릴 수가 있네. 올릴 수 있죠. 이준석의 용도가 그거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 사전 투표는요. 거의 좌파가 많이 했을 겁니다. 아직 우파는요. 아직도 이준석, 김문수 고문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직도 이준석 표는 별로 사전 투표는 별로 없대.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있어요.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지금 전부 이재명 표가 전라도 그게 사전 투표잖아요. 저는 뭐 아직도 단일하면요. 본 투표에서 거의 한 7, 80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 된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5월 30일 보내드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지금 왜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그러면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에서도 많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